안녕하세요. 재무조계사 윤선배입니다. 오늘 금융아카데미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상품이 나한테 좋은지 혹시 선택의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으셨습니까? 네. 은행, 증권, 보험사별로 매달 새롭게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정작 일반인 우리들이 금융상품이 어떠한 것이 좋은지 또 나쁜지를 선택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만 안다면 금융상품 선택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약 6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재무적인 목적이 중요하고 그에 따르는 납입하는 기간 및 또한 수익성과 함께 얼만큼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황금성도 함께 고려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 및 기타 안정성 있는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고려를 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재무 목적을 고려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좋은 금융상품이 뭔지 추천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금융상품이 좋고 나쁨을 떠나기 전에 재무 목적을 고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미혼 남성 여성분들이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가입한다면 정기적금이나 돈식 펀드처럼 현금화도 시킬 수 있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시겠죠. 뿐만 아니라 주택 마련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금융상품이 좋을까요? 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저축 및 또 정식 펀드나 장기주택 마련저축 등이 바로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요즘처럼 고령화 시대에 100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좋을까요? 소득공제나 또 같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펀드가 그게 맞을 거고요. 또한 변액 연금보험 및 변액 유니버셜 적립보험처럼 물가 상승 해지를 바라시는 분들과 비과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금융상품이 맞으실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면서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 큰 위험에 닥쳐 있을 때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에는 대표적으로 치료비를 실손 지급해주는 실손의료보험, 또한 사망 시에 나오는 사망보험을 지급하는 종신보험과 사망이기 전에 고액의 진단자금을 지급해주는 CI보험 등 각기 여러분들의 재무 목적에 따라서 가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려됐다면 그에 따르는 투자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세 부류로 나눈다면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보통 1개월에서 또 1년에서 최고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든지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황금성 여부입니다. 또한 돈의 안정성 여부죠. 즉 원금을 손실할 수 없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예로 대표적인 금융상품들은 적금이나 또 정기예금, 또 신탁, 또 MMDA나 CMA, RP 등 단기 채권에 투자되는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면 맞을 겁니다. 또한 중기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볼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정식 펀드나 ELS, 회사채에 투자되는 금융상품처럼 이러한 금융상품의 성격은 어느 정도 황금성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면서 또한 수익을 좀 함께 추구하시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대부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대표적으로 저축성 보험이 대표적일 겁니다. 또 변액 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적립처럼 일정 부분 투자에 감안해서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면서 또한 10년 비과세로 인해서 연복리 금융상품으로 장기적인 상품이 대표적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비과세도 좋고 복리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을 해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가 상승률 4%로 감안한다면 만약 지금의 내가 현재 1억을 갖고 있다면 20년 후에는 그 가치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즉 10년 이상 장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을 해치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와 함께 물가 상승률을 해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일반 금리에 연동하는 금융상품보다는 일정 부분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성을 추구해서 물가 상승을 해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이렇게 투자 기간을 함께 고려했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는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은 높아지지만 함께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원금 손실 없이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품들은 위험은 없지만 반대로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낮겠죠. 보통 실제 수익률로 한 2에서 한 3% 정도 보면 무난하다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정기 적금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국가에서 발행된 채권, 예를 들면 CMA나 또 MMDA나 RP 같이 국공채에 투자되는 금융상품이 이러한 상품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금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하지만 이것보다는 수익률을 한 1에서 한 3% 정도 내를 좀 더 수익률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채, 즉 회사채에 관련된 금융상품을 하는 거나 또는 ELS 중에서 원금을 보존해주는 ELS 금융상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의 특징은 원금을 보존해주는 ELS 같은 금융상품들은 수익이 안 날 때는 원금을 지켜주지만 그래도 수익을 낸다면 연평균 한 6%에서 한 7%, 맥시멈 7%까지도 낼 수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국공채나 적금보다는 약간 위험 부담을 하면서 좀 약간의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보다는 중간 형태로 내서 주식과 또 채권의 중간 형태로서 중간적인 위험과 또 기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것들은 혼합형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면 적격일 겁니다. 혼합형이라는 것은 즉 주식과 채권을 혼합했다는 의미인데요. 주식 편입 비율이 좀 더 높으면 주식 혼합형, 반대로 채권 편입 비율이 좀 더 높으면 채권 혼합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주식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을 하지만 그 손실폭은 채권 편입 비율이 껴있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가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 성향이 연평균 10에서 15% 이상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맨 우측에 있는 것처럼 주식형의 금융상품들이나 원금 보존을 해주지 않는 ELS 금융상품들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러한 상품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적립형 펀드 중에서 주식형 펀드나 또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즉 위험은 높지만 그에 만큼 기대 수익률도 함께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짧게 운영할 때와 또 중장기적으로 운영한 재무 목적이 다를 것입니다. 처음에 에서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기일수로는 수익률보다는 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중장기로 갈수록은 원금을 지키는 것 또한 못지않게 높아 가져가는 고물가 시대에 물가 상승 해치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민할 겁니다. 나는 나의 투자 사원을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것들을 모르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가입하는 것 또한 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함께 하면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요령에는 결국 여러분들의 재무 목적에 따라서 크게 황금성, 수익성, 안정성, 세금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충족해주는 금융상품은 있을까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통장을 목적별로 쪼개서 그에 맞는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될 것들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네, 금융상품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어렵고 어떠한 것이 본인한테 맞는지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으십니까? 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들이 많겠지만은 간단한 큰 핵심만 이 정도만 알고 있더라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요령에 어느 정도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 금융상품 선택하는 요령을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좀 더 금융상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